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늘면서 치사율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도권에 이어 전북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라북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확대 가동했습니다.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입국 금지 결정에 대해 당연한 조치다라는 입장과 신중하게 검토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채무자를 살해한 혐의로 25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에 감염돼 목숨을 잃은 환자는 3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2% 수준인데 우리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의 치사율이 기존보다 높은 5%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의료 환경에 따라 변수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신종 코로나의 치사율을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고정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3일 자정을 기해 확진 판정을 받은 신종 코로나 환자는 17,000여 명. 이 가운데 36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중국 현지는 공포감이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最近因为武汉肺炎的关系，人们都不太外出，街上的行人少了很多，大家都担心被传染。 현재까지 집계된 신종 코로나의 치사율은 2%대입니다. 바이러스는 중국 외에도 30개국 가까이로 번져나갔지만 사망자는 중국에서 대부분 발생했습니다. 중국 외에는 필리핀 1명뿐입니다. 우리나라도 확진 환자가 3일 오후 5시 기준 15명이지만 중증 환자 없이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으로만 보면 치사율이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의 전 세계 평균 치사율이 4에서 5%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치사율이 30%를 넘어섰던 메르스와 10%대인 사스와 비교하면 낮은 편입니다. 일본의 의료 전문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성은 강하지만 가벼운 증상이 많은 것 같다고 말한 것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에서 나온 정보에 의하면 한 4에서 5% 정도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더 유행이 진행되면서 더 확정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 발생 후 처음으로 확진 환자의 퇴원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도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는 취약할 수 있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위험할 수 있는 만큼 안심은 금물입니다. 특히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러스의 변이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을 거쳐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해 감염증 위험이 낮아질 때까지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싱가포르와 필리핀, 호주 등 다른 국가에서는 중국 본토를 방문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 상태인데요. 정부의 입국 금지 결정에 대해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과 신중히 검토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을 이진철 기자가 여론은 지금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달 23일에 올라와 현재까지 6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2주 만에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에 나섰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금 계속 뉴스에도 나오고 이런 걸 보면은 밖에 나오는 자체가 좀 꺼려지고 이런 게 아무래도 좀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더 그런 게 좀 많이 걱정이 되죠. 그래도 그렇게 조금 해주는 게 우리 이 국민 입장으로서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죠. 중국 사람들이 지금 왕래도 많고 이러니까 그걸 좀 차단을 한 거는 지금 정부에서 한 거는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지금 이 중국 전역을 확산되지 마라 그런 법 없거든요. 그러니 이걸 초기에 이거 뭐 우리 국내에서 이거 높은 분들이 단단히 이래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또 중국인이 아니라도 그런데 다녀온 사람들이 좀 자기 자신이 알고
활동이나 이런 걸 좀 제한하고 자제를 해야 되는데 뭐 방송에 보면은 뭐 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엄청나게 다니고 막 그렇더라고요. 쇼핑 센터도 가고. 그래서 물론 자신이 그렇게 해야 되겠고 또 정부도 그런 거를 좀 초기 단계에서부터 좀 확실하게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역지사지로 이 상황을 생각해봐야 된다는 입장과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검역을 제대로 하면은 꼭 그렇게 막을 필요가 있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강화하는 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입국 금지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에 와서 발병을 했으면 우리나라에서 치료해 주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방역을 철저히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입국 금지를 시킨다 하는 건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죠. 그 외교관계라는 게 우리가 좀 항시 중국어는 좀 거꾸로 잘못하면 왜 우리나라에서 경장이 뭐 수출해서 많이 먹고 사는 나라라서 그 무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러네요. 그래서 아까 같이 제한적으로 좀 했어. 정부의 제한적 입국 금지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달랐지만 하루빨리 이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신종 코로나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도 더 광범위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 감염 사례까지 다양해지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격리 기준 등을 한층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10여일. 이 사이 감염 경로는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중국 우한에 다녀온 사람과 밥을 함께 먹은 뒤 2차 감염된 6번째 환자. 이 환자의 가족 2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3차 감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격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가족 또는 동거인들과 최대한으로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루에 2번씩 호흡기 질환, 기침이나 인후통이라든지 가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매일 전화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국에서 온 입국자가 기침과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모두 진단 검사를 받게 됩니다. 증상이 없는 이른바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사회 확산 우려에 격리 조치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확진 환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14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확진 환자와 얼마나 가깝게 접촉을 했느냐를 따져 대응했던 것보다 한 단계 더 격상되는 겁니다. 중국 방문 이후 14일까지 를 증상 잠복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라고 하시는 것은 집안에서 본인이 격리를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집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과의 접촉도 피하셔야 되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격리 때문에 생계가 곤란한 사람은 생활비 등을 지원하지만 격리 조치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열흘을 고비로 보고 이르면 4일부터 새로운 격리 기준을 마련해 배포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도권에 이어 전북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확대 가동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대사증후군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인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 올해 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비만관리 교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 시군의 주요 소식을 김남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북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지역 경기 위축은 물론 사회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북도는 기존에 운영하던 전북도 방역대책반과 지원단을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 가동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14개 시군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커질 수밖에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도는 전북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여행사 설명회 등 대형 행사는 사태 진정 시까지 무기한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남원시는 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비만관리교실을 운영합니다. 비만관리교실은 매주 수요일 체지방 감소를 위한 유산소 운동과 도구를 이용한 근력 강화 운동이 진행됩니다. 대상자는 체질량 지수 25 이상인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만교실 운영으로 시민들의 비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보다 더 건강생활 실천으로 남원 시민의 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순창구는 참 좋은 순창으로 오세요라는 주제로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내용은 제14회 순창 장류축제와 순창군의 문화관광 영상, 순창군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주제면 가능합니다. 공모 대상은 지역과 연령에 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군산에서 8번째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환자가 당초 1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환자는 음성 판정을 받은 이후 격리가 해제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다녔는데요. 이로 인해 의심 환자는 물론 격리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특히 늘어난 격리 대상자도 3일 동안 도내 곳곳을 다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중국 청도에서 입국한 군산에 거주하는 62살 여성 A씨는 인천공항으로 입국 후 25일 기침과 가래가 나오는 가벼운 증상을 보여 이틀 뒤인 지난달 27일 군산의 유남진 내과를 찾아 진료를 받았습니다. 호전되지 않자 A씨는 자신이 우한에 다녀온 사실을 군산시와 군산시 보건소에 신고했고 방역당국은 A씨를 군산의료원으로 안내하고 검체를 채취해 신종 코로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을 보여 귀가 조치와 함께 격리에서도 해제됐습니다. 이때부터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군산 이마트와 음식점, 병원, 대중목욕탕 등을 활보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특히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초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전수조사와 격리 등의 대책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전북에서 발생함에 따라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도를 비롯한 시군 방역당국은 비상근무에 돌입한 가운데 여러 예방 대책을 세우며 안간 힘을 쏟고 있으나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 당분간 파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난 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의 상해 사무소가 지방정부 조치에 따라 출근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업무가 중지되고 근무하는 직원 3명이 최근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오는 17일까지 재택근무할 예정이며 현지인 근무자 역시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며 재택근무를 하게 됩니다. 또한 전북도는 어린이 이용객 안전을 위해 어린이 창의 체험관을 휴관 조치했습니다. 한편 전북 지역 대학교의 중국인 재학생 수는 3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전북대와 원광대는 지난달 31일 도내 확진 환자가 발생하자 3월 개강을 앞두고 진행해야 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입학식을 모두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타 대학들도 조만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채무자를 살해한 혐의로 25살 A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밤 10시쯤 전주시 삼천동의 한 주택에서 35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채무자가 내 친구 명의로 받은 대출을 갚지 않아서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순찰 업무를 소홀히 한 지구대와 파출소 직원 15명을 감찰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해당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순찰차를 세우고 잠을 자거나 사무실 불을 끄고 휴식을 취하다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는 지정된 순찰구역을 벗어나 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지방경찰청에서 지구대와 파출소 직원들이 무더기로 감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전북경찰청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 경찰서에 복무기간 확립 대책 수립을 지시했습니다. 부안군이 지역에서 창업을 꿈꾸는 청년 창업가 육성을 위해 청년 챌린지숍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청년 챌린지숍은 지역의 빈 점포를 활용하는 것으로 임차료와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모두 5개의 점포를 모집하고 있으며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희망하는 18세에서 34세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최종 선정된 창업자는 약 10개월 동안 창업 점포의 임대료와 리모델링 비용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을 가리켜 강소농이라고 부르는데요.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오는 12일까지 강소농 신규 농가를 모집합니다. 이번에 모집된 대상 농가는 오는 11월까지 농가별 장단기 목표 설정과 경영 개선 실천 노트 작성 등의 교육을 받습니다. 모든 교육을 수료받은 강소농은 자발적인 모임 운영을 통해 정보 교환과 선진지 현장 견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제시가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발족해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변호사와 교수 등 민간 전문가 5명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위원회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만 뒷받침할 관련 법령 등이 없거나 신속한 업무 처리가 곤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해 행정을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고창군과 고창교육지원청이 갯벌 생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남사르 고창 갯벌센터에서 운영하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학생들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두 기관은 고창 갯벌 생태 교육과 자연 체험 학습 등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고창 갯벌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가운데 핵심이고 람사르 습지와 국가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 앱을 연동해 개인별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보건 서비스입니다. 정읍시 보건소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신규 참가자는 무료로 스마트워치를 받아 의사와 운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팀을 통해 6개월 동안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 대상자는 모두 90명이며 혈액 검사와 신체 검사를 통해 5개 건강 위험 요인 가운데 1개 이상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전북 지역 구름 많고 밤에 눈이 오겠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건강관리와 시설물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내리는 지역은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럽습니다.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 낮 최고 기온은 7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산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남원과 임실이 영하 9도, 순창이 영하 8도, 김제와 부안, 정읍, 고창이 영하 5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김제가 5도, 부안과 순창, 임실, 정읍, 고창이 6도, 남원이 7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 뉴스입니다. 화요일 전북 지역 구름 많고 밤부터 눈이 오겠습니다. 빨래나 세차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온은 많이 떨어지겠는데요. 난방은 꾸준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전북 북부 해상과 전북 남부 해상 흐리고 한때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와 남부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